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37분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4.75포인트, 1.63% 하락해서 286.15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할 건데, 이제 16일, 아직 2주도 남았죠? 월봉은 패스할게요. 월봉은 이렇게 생겼다. 상단선도 안 찍고, 저가는 아직 안 깼고, 저가를 깨면 265까지 개방된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봉부터는 시뮬레이션 해봐야죠. 사실 이렇게 시작하면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작했다면 위도 일부는 열려 있고 아래도 시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289.36에서 19.36에서 4.75를 빼면 얼마냐? 284.61입니다. 284.61. 지금 베이시스는 제가 일단 무시할게요. 베이시스는 무시하고 그냥 보겠습니다. 금요일 막판에 올렸어요. 선물이 더 올려서 베이시스를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도 영역이고 하단선은 저가 아래에 위치합니다. 근데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최저가 모드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가 모드가 지금 두 개가 해당돼요. 종가도 해당이 되고 저가도 해당이 되죠. 종가로 봤을 때는 281.36이 목표치지만 저가로 봤을 때는 278.39가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선이 있어도 이 하단선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에서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TO 상단선까지 감아 올릴지는 지켜봐야 돼요. TO 상단선의 위치는 288.25? 288.2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TO 상단선 288.16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윗꼬리 살짝 주고 누를 것 같은 차트예요. 모양새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윗꼬리를 줬다가 이렇게 누르면 저가 깨지면 이제 278 붕괴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를 뭐 거의 양아치같이 그리고 있으니까 일봉은 하단선이 없다. 이건 하단선이 없는 구조니까 흘러내려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단선의 구조는 뭐 전봉 종가 근처까지는 와야 매도할 수 있으니까 매수는 못하는데 매도하기에는 너무 폭이 커요. 미국 증시 빠진 거 위에 감아 올려야 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일봉의 상단선은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주봉의 상단선으로 밀어버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꽤나 불리한 흐름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개파락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도 뭐 딱히 할 얘기 없고요. 주봉은 그대로 그냥 286.15를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예상 시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상단선의 위치가 T3이니까 286.61부터 T5 289.41까지 요 영역이 이제 매도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이고요. 매수자는 P4 283.72 여기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저가를 지키면 매수해도 되지만 저가를 붕괴하면 이제 종가가 최저치로 딱 떨어지는 위치잖아요. 뭐 기가 막히게 저가를 그려놨어요. 선물의 이번 주 저가는 최저가 모드의 종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이 저가를 깬다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애초부터. 예. 그래서 이건 누르면 저가 깨지면 이제 예, 최저가도 깨지는데 78이 무너지면 여기 이제 몇인지 모르겠는데 예, 여긴 80이에요. 예. 그러니까 280이 무너지면 코스피 200 지수는 저 자리가 278이란 말이에요. 그럼 278도 무너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월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예, 이제 전봉 저가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의 매수 전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월봉의 하단선밖에 안 되니까 265 라인으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280이 깨지면 선물지수에 280이 깨지면 현물지수에 278이 깨져야 되고, 둘 다 깨지면 예, 이제 265 라인까지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목요일날 폭등했죠.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폭등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내린 거잖아요. 목요일날 폭등하기 전에 야간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9월 달에 저가를 깬 거죠. 9월 달에 저가를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냥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깬 거면은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4분기가 3분기에 저가를 깬 거거든요. 네. 4분기가 3분기에 저가를 깼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언젠가는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서, 야간 선물과 주간 선물 사이의 동기화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거고요. 주간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와의 동기화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 그래서 이제 상방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차라리 그냥 올랐을 때. 그래서 이제 300 넘으면 매도 치겠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이미 저가가 깨졌어.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확률상 4분기에 9월달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면 9월달 저가로부터 위로 가장 멀어졌을 때 매도를 하면 예, 매도친 위치부터 9월 저가까지의 거리가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항상 오류라는 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도 적어도 이제 본전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격적인 거래 전략보다는 상당히 수비적인 마인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개인적인 거래라면, 그렇죠? 이 방송이 없고 제 개인적인 거래라면 그냥 손절 같은 걸 걸고 거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얼마에 살 거야. 그리고 얼마가 깨지면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개된 방식의 정보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방송 시청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장 보수적이고 사람들이 따라했을 때도 좀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사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미련하게 저 수치까지 기다리려고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그분은 저보다 나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저보다 좋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저보다도 낮은 수준의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잘 하시는 분들의 방식을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 자체가 본인 수준에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수준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보고 따라하는 초보자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예, 이건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상방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건 좀 데미지가 있다. 저렇게 하락하면 상방으로 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은 다 망가졌어요. 예, 이건 상방으로 가려고 만들어진 차트가 아닙니다. 일단 상방으로 가려면 양봉 하나는 확인하셔야 돼요. 양봉 하나는 확인하셔야 되고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걱정스러운 건 단순하게 지금이 이만큼 빠졌다가 아니에요.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것 자체는 월봉이 아래를 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10일 남았어요. 이번 달이. 그럼 이제 10일 거래일 동안 아래를 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릴지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은 일봉에서 양봉을 하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요. 그것도 단타조차도. 그 다음에 오버나이트를 하시려면 주봉이 양봉으로 한번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주봉이 양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봉이 양봉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특히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깼다. 그러면 그냥 다음 주는 매매는 없는 거예요, 상방은. 그리고 이제 하방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셔야 되겠죠.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얼마든지 올라도 되고 얼마든지 바닥을 찍어도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주저앉는 걸 보면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상방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건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템포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적어도 월봉이 양봉 하나 뜰 때까지는 지켜본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 보이고요. 하방 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자꾸 버텨야 돼. 그냥 내려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했다면, 그러니까 고퍼스를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홀딩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위치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대치는 존재하는데 진입했다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런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오늘 오후 9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를 하시고, 요 차트 보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면 좌측에 있는 킹덤 오브 차트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보문고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전용 프로그램이고, 그냥 일반 HT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띵글도 있어요. 그거는 영웅문에 설치해서 쓰시면 되니까 유튜브에 띵글 영웅문 글로벌이라고 치면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랑 설치 방법 다 안내해 놨으니까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영웅문 버전 쓰시는 분은 책을 사서 공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책 사시라고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